안녕하십니까. 9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이 9주차 1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표준정규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죠? 설명을 쭉 했죠.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텐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뒤에 브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브록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중점을 두시고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확률을 계산할 때 다음 유형을 기초로 확률을 계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표준정규분포 전체 면적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는 그죠? 형태의 정규분포는 면적이 바로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면적이 확률인데 표준 정규분포든 간에 정규분포든 간에 전체의 면적은 전체 면적이라는 지금 구간이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전체의 면적은 항상 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저기 말입니다. 확률 Z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확률은 1 되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는 표준정규분포의 절반의 면적은 그죠? 표준정규분포는 뭡니까? 좌우대칭이죠. 이게 이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절반의 면적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절반이죠.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는 여기 되겠죠. 이게. 그죠? 그럼 이제 각각의 면적이 여기 0.5, 이것도 0.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합해주면은 1 되는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가 임의의 ZA점이라는 것은 X축 상에 그죠? 한 점입니다. 확률이 Z가 ZA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죠? 그 점이 0.5라면 여확률은 컴플리먼트죠. 그죠? 여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뺀 겁니다. 전체에서 빼기 뭐가 됩니까? P에 여기 여확률입니다. 그럼 전체에서 요걸 빼면은 뭐가 됩니까? 작은 것에 전체가 1이니까 작은 것의 확률을 빼버리면 큰 것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P는 뭐가 되냐니까 Z가 ZA보다도 그죠? 크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크다는 바로 여기 0.3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Z가 ZA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1 빼기 0.3이니까 확률은 0.7이다. 즉 말해서 두 개의 확률의 합은 그죠? 1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그죠? 0.3이죠. 여기 이제 ZA보다도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여기 이제 컴플리먼트죠. 이제 여확률입니다. Z가 Z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거는 0.7, 여기 0.3, 여기 뭡니까? 0.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사이에서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가 면적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즉 Z가 마이너스에서 0 사이의 면적이라는 것은 Z는 0하고 1 사이의 면적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면적하고 그죠? 대칭이니까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칭성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유형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면적을 구할 때 있잖아요. 그죠? 면적을 구할 때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쪽의 면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형 다섯 번째가 확률의 배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칭성 성질 때문에 Z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확률의 2배 주면 되겠죠. 그 다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면적은 뭐라고 합니까?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면적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질을 하냐면은 부록에 주어져 있는 여기 요 면적 Z가 0에서 1까지라는 요 오른쪽에 대해서만 부록에 주어집니다. 여기 부록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록에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려면은 이것은 부록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 주어지는 것을 주어지는 걸로 뭡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록에는 보시면 오른쪽에 대한 확률에 대한 값만 주어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위에 같은 성질들을 이용해서 왼쪽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Z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죠. 그죠? 자, 우리 대칭성이니까 요 면적에다가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면적이랑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1에서 1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요 면적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오른쪽 면적을 생각해서 요걸 부록에서 찾아서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부록에서는 여기 나옵니다. 그죠? 요 반틈요죠. 요 부록을 찾아서 곱하기 2해서 전체 면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확률 계산하는 성질 있죠? 유형 1번, 2번, 3번하고 4번하고 5번의 그죠? 유형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9페이지 예제 5.3의 문제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의 유형의 형태를 표시하시오 그랬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마이너스라고 1 사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 사이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면적은 뭐가 됩니까? 두 개에 비해서 나눠야 되겠죠. 지금 뭐라 했습니까? 우리 부록에 있는 그 표현은 그죠? 왼쪽은 안 논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면적이 지금 여기 첫 번째 면적이고 그죠? 여기 두 번째 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거를 요렇게 표시되지만 요것을 또 바꿔 생각이 되죠. 요것을 요렇게 이제 다음 생각이 됩니다. 왜냐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왼쪽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죠? 왼쪽 면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왼쪽 면적을 오른쪽으로 바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Z가 마이너스 1사라는 것은 Z가 요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위에 1번, 2번. 여기 바로 뭡니까? 1번의 면적, 여기 2번의 면적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건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에서 2까지는 뭡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가 똑같은 거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0하고 2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왼쪽에 주어진 확률값은 부록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0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은 어떻게 바꾸냐니까 0에서 2까지 더하기 0에서 1까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2번 면적이고 1번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보시면은 0에서 2 사이니까 여기까지 여기 1번 면적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여기
2번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면적을 구하려면은 이거와 같이 바꾸어서 이제 부록을 찾아서 이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계산해서 더하기 해서 이 확률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9페이지 예제 5.4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유형 형태로 보죠. 유형 형태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이제 부록에 나오는 형태. 이건 뭡니까? 부록의 형태 또는 앞에서 유형 5가지 했죠, 그죠? 그 유형별로 만들어낸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확률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대칭성에서 뭐가 됩니까?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겠죠. 그래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자, 여기 되겠죠. Z가 이 면적이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 대칭성에서 오른쪽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바꿔지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요 전체가 0.5라 그랬죠. 요 전체 면적이 0.5, 요도 전체 0.5니까 그죠? 0.5에서 이걸 빼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0.5에서 요 면적을 빼면 되겠죠. 여기 바로 그죠? 부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유형이죠. 유형 또는 뭡니까? 부록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로 주어지게 형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이 1 빼버리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습니다. 0.5 빼기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오른쪽으로 바꾼 다음에 면적이 똑같으니까 0.5에서 0,1을 빼버리면 오른쪽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부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록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엑셀을 사용하면 그죠? 이런 작업 많이 되죠. 엑셀은 그냥 옵니까? 치면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록 같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엑셀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다 책에 부록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Z가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0.5, 0.5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해서 0.5 하면 되겠다. 이게 그죠? 넌 해도 되고 그죠? 안 그러면 막 그냥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 1에서 2까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면적은 0.5 빼기 요거 해주면 되죠. 전체 0.5네 그거 빼버리면 오른쪽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죠? 120페이지 예제 5.5를 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이거를 부록의 형태로 부록의 형태 또는 앞에 배운 유형 형태로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자, 대칭성에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뭡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0에서 2까지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거하고 그죠? 요거에 대한 면적은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0에서 2까지 요 면적을 해주면은 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부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죠? 유형 작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자,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표준정규표 확률 계산. 주어진 표가 이제 그죠?
여기 이제 부록표가 되겠습니다. 자, 부록표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마다 확률, 면적을 알려주는 정규 분포표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책은 뭡니까? 왼쪽, 오른쪽 다 알려주는 책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반만 알려주는 책도 있습니다. 교재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의 부록에 표시된 확률 면적은 Z가 0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보를 주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Z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 이 면적의 값을 다음 부록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위의 면적은 Z가 0하고 Z 사이에 표로 주어지며 표의 Z값의 행과 열의 일치성을 찾는 다음 방법으로 확률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정말해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1의 자리와 소수 이하 첫째 자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이하 둘째 자리가 그죠? 오른쪽 가로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열이죠. 세로는 1의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까지의 숫자가 있고 소수 둘째 자리부터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일치되는 점 0.3이죠. 여기 바로 0.32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0.32에 대한 확률을 여기 대한 값을 그래서 여기 Z가 만약 0.32 같으면 여기 정보를 찾아서 그죠? 여기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이 되겠죠? 자, P에 그죠? 0에서 0. 이 확률을 그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Z가 0에서 0.32까지 정말해서 ZA라는 여기 그죠? 0.3이죠. ZA라는 값이 0.3일 때 0과 0.3에 대한 확률이 여기서 책에서 부록에서 그죠? 이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1페이지 예제 5.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0에서 1.28의 확률을 부록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0.28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0에서부터 요점이 약 1.28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면적을 확률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록을 봅니다. 자, 부록이면 Z가 1.28의 위치니까 1.2하고 0.08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 보시면 1단계가 먼저 소수 첫째 자리 1.2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0.08을 찾아서 일치하는 점 0.3997이죠. 0.3997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죠? 0에서 1.28까지의 확률은 0.3997 이렇게 교재에서 그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의 부록을 이용할 때는 항상 면적의 의미, 대칭성이라든지 앞에서 배웠던 유형이 있죠. 그걸 통해서 오른쪽에 0에서부터 ZA까지라는 모양으로 바꿔줘야만이 부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방법이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2페이지 예제 5.7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젯이 마이너스 1.5랑 0.5의 확률을 부록의 표준정규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하고 0.5니까 그죠? 자, 대칭성을 이용하면 자, 마이너스 1.5하고 0을 기준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하고 0으로 나누고 그 다음 0에서 0.5죠. 자, 요거는 부록의 모양이니까 놔두죠. 그죠? 자, 오른쪽만 바꾸면 돼요. 오른쪽은 뭡니까? 0에서 마이너스 1.5나 0에서 1.5나
대칭선으로부터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합의, 그죠? 면적이 바로 값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Z가 0에서 1.5, 0에서 1.5는 한 저 정도 되겠죠. 여기 1.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면적, 이 부르기 주어지는 거죠. 요거의 면적 더하기, 그 다음에 0에서 0.5니까 0.5는 정도 되겠죠. 0.5, 0. 요거의 면적이죠. 요것도 부르기 주어지죠. 부르기에서는 항상 0에서부터 제때의 값에 대한 부르기 주어지니까 크기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1.5 보겠습니다. Z가 0에서 1.5는 1.5니까 1.50이죠. 1.50이니까 1단계 나오고 2단계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0.4332, 0.4332 값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0.5까지니까 0.50이죠. 이것도 0.5까지의 값을 계산하면 0.5 1단계에서 요 위에 0이죠. 그죠? 소수점 자리가 0이니까 0.191호죠. 0.191호. 그래서 0.191호. 그래서 이제 항상 0에서부터 제때까지의 값이 부르게 주어지니까 이 값을 이렇게 찾고 그다음 이 값을 찾아서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5에서 0.5까지의 자, 확률은 자 0에서 1.5까지 처음에 0을 중심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음수 부분은 뭡니까? 대칭성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0에서 0.02로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록을 찾아서 이제 0.432, 0.192 해주면 0.6247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죠? 약 확률이 0.6247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주어진 확률을 그죠? 주어진 확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률이 주어질 때 Z의 A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4페이지 5.8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이 Z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0.9입니다. 그죠? 이럴 때 Z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Z의 ZA가 작거나 같다 할 때 이 ZA 값이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확률이 0.9 아닙니까? 0.9라는 이야기는 0.5를 넘죠. 이 0.5를 넘기 때문에 ZA 값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확률이 0.5를 넘기 때문에 넘기가 아니고 넘기 때문에 점 ZA는 0보다도 오른쪽에 0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Z가 ZA보다도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바꾸냐니까 0.5 더하기 Z에서 ZA 값으로 바꿔지게 되겠죠. 그렇죠? Z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폼 아닙니까? 이런 폼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Z의 A가 되고 여기 뭐가 됩니까? 0이 이루겠죠. 그래서 ZA보다도 작거나 같다는 게 요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뭐가? 요 면적은 0.5죠. 0.5, 오른쪽은, 왼쪽은 0.5니까 0.5에서 요거를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0에서 Z는 ZA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0.9라는 얘기죠. 그러면 ZZA 값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ZZA 값이라는 것은 0.9 빼기 0.5니까 0.4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바로 0.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0.4에 대한 불어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도 돼 있죠? 여기 0.5니까 이게 0.4가 되는 거죠. 전체가 0.9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부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준연결표를 이용해서 Z의 ZA 값이 0.4를 만족하는 최고의 근사값. 이거는 그 확률, 통계 확률이기 때문에 근사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주면은
0.3997이 그죠? 제일 0.4에 가깝겠죠. 그래서 3.997이 뭐냐니까 왼쪽에 1.2하고 0.08이니까 1.28이 되겠죠. 그래서 Z의 A 값은 뭡니까? 1.28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따라서 Z의 ZA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걸 만족하는 ZA 값은 0.18이며 결국 이 말을 이걸 얘기합니다. Z가 1.2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9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하실 때 만약에 그죠? 부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록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항상 부록은 뭐랬습니까? 0에서 오른쪽 ZA 값에 대한 값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왼쪽에 있는 확률 값은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오른쪽으로 바꿔준 다음에 부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보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자, 교재가 보면 125페이지 예제 5.9를 보겠습니다. 자, Z가 ZA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0.0을 1을 만족하는 ZA 값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럼 Z가 ZA보다 크거나 같다가 0.1이니까 오른쪽 ZA가 오른쪽이 되겠죠. 왜냐하니까 확률이 그죠? 0.1이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0.9나 같으면 왼쪽에 있을 수 있는데 0.5보다 작기 때문에 ZA 값은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0보다 큰 값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확률이 ZA가 0보다 크나 같다는 확률. 그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주어질 때 여기 0이죠. 여기 바로 0.얼마입니까? 1이라는 얘기죠. 이 0.1이면은 나머지 쪽은 뭐가 됩니까? 0.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Z가 ZA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Z가 ZA보다 크거나 같다는 1이죠. 그죠? 왜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9고 크거나 같다가 0.1이니까 0.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바꾸면은 Z가 Z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1 빼기 오른쪽 넘깁니다. 이게 0.9니까 그죠? 넘기면은 뭐가 됩니까? 0.9가 되겠죠. 즉 말해서 요거의 면적이 0.9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예제에서 그죠? 0.9일 때의 ZA 값은 1.28이라고 우리가 계산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Z가 1.28일 때 0.2을 성립한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1.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 0.1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0.1 만족하는 이 값이 1.28이라는 얘기죠. 여기 0.9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그 뭡니까? 앞에 했던 그죠? 예제 있죠? 이걸 이용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부록이 뭡니까? 0에서부터 ZA 값에 대한 확률 계산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뭐가 됩니까? 0에서 ZA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좀 쉬었다가 바로 2교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